하나씩. 딱 7개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아침에 먹고 싶었는데 참았잖아. 우와. 힘들죠. 3일째. 승무원 강의 걸렸어. 강의 걸렸어. 다 적응을 하니. 거의 한 번도 안 먹는 거 발긴장 되는데. 같아요. 보고 계세요. 뺄 수 없게 해드릴게요. 지금 놀라가지고. 기다리고 다니잖아. 아, 그럼. 네, 이번 시간에도 어제 이어서 이명 팀장님께서 서비스 기록에 대한 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교육 재미없게 하는데 2번이나 넣어가지고. 오늘은 기록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기록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예르먼의 단위사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단위사업. 사람 중심의 삶에 개별화된 삶, 누리는 삶, 건강한 삶, 참여하는 삶, 뭐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삶에는 자립으로 향하는 삶, 이웃과 어울리는 삶. 이 용어만 보면, 용어만 봐도 조금 우리가 어떤 서비스의 그런 그 용어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보통 무슨 훈련, 교육 그렇게 가는데 저희는 삶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하는데도 저희가 팀장 워크샵이나 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하면서 이런 제목들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개별화된 삶에는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일상생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고, 정서심리생활에도 뭐 가정만남, 여행, 생일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사, 건강한 삶,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요런 그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립으로 향하는 삶에는 자립을 위해서 금전관리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고 자립을 준비해서 퇴소하는 이용 종료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웃과 어울리기 위해서 저희가 바깥으로 나가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라고 이웃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만 이웃은 아니고 이 안에서도 이웃인 거잖아요, 각자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이웃 나눔 동호회, 우리 안에서 동호회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에서 하는 사업들에 저희가 참여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 이용 회의를 하고 나면 1년의 이용자분의 삶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목표는 명료하게,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면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근거가 불명확해진다. 그래서 어제 요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기가 안 되네. 또 깨지네. 여기서 한글이 안 되는 거구나. 한글이 안 되는 게?
못 먹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얘가 저희 선생님이 노트북을 좀 바꿔준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요렇게 서비스 이용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그 예시는 아닌데 이렇게 이용자분의 욕구가 어떤 거가 있는지 들어가고 그 욕구를 이렇게 가족들한테 욕구를 물어보면은 저희가 나는 나중에 자립을 하겠다 어떤 곳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당장 뭐를 사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 가족의 욕구와 저희가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의 욕구와 이렇게 당사자의 욕구와 그다음에 이용자분을 바라봤을 때 저희 직원들의 욕구 그걸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용자분의 욕구하고 직원의 욕구가 굉장히 이렇게 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아직 우리 아이들이 아직 걷지도 못하는 친구가 이렇게 뭔가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조금 어떤 욕구 자체가 너무 갭이 크면 이걸 조금 맞춰 나가는 작업이 바로 서비스 이용 회의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이용자의 욕구를 또 담아내고 지원하는 사람의 욕구도 담아내고 가족의 욕구도 담아낼 수 있도록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이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어서 목표가 건강이에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목표예요. 이분은 7순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해야지 조금 더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이분한테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식단 관리가 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도 가끔 이제 오류가 여기는 목표에는 우리 프로포즈를 작성할 때 성과 목표에는 내가 그 서비스를 통해서 만약에 건강 다이어트를 위한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몇 % 체중을 감량하겠다 그런 식의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산출 목표로 그럼 매일 30분씩 걷겠다 또는 이제 그 하나의 목표가 있고 또 체중 관리를 위해서 된 거예요? 네. 답이에요?
감사합니다. 몇 개 뭔가 다 왜 안 열려 또. 켜지는데 지금 모르겠나? 어디가 쓰이나? 어? 뭔가가 있나요? 계획이요. 네. 이게 안 켜져. 아이고. 아하. 한 대로 보지 말라나 봐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진짜. 이게 왜 안 열리지? 이거 됐다가 또 안 되네. 미안해요. 예. 아이고.
바꿔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야, 어쨌든 근데 요거만 하고 넘어가야겠다. 네, 그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 평가를 할 수 있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 그 목표를 산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그 밑으로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산책을 뭐 30분씩 운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할 건지 그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들어. 근데 그걸 한글로 열으려면 안 열려. 이걸 한글로. 그러니까 그 뒤에 한글 이거를 내리고 한글 파일을 열려고 하면 이렇게 써.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할 때 왜 안 되고 쌤이 하니까 돼? 만졌어? 어?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요 친구는 이제 우리 작년에 우리 꼬맹이 그 중학생이 된 친구예요. 이제 뭐 꼭 하고 싶은 게 놀이터에서 자주 놀고 싶고 공부보다는 운동과 게임을 많이 하고 싶고 우리 친구의 하고 싶은 욕구예요. 자주 야외에 놀러 가고 싶고 그다음에 가면라이더, 장난감, 뭐 게임기를 사고 싶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뭔가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꿈 리스트라는 걸 올해 만들었어요. 꿈 리스트. 당장 동호는 어떻게 살고 얘는 저기구나. 제가 딴 사람 착각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게 하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근데 보통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직업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긴 하잖아요.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런 거 많이 질문을 받고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뭔가 이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 그 잠재된 거를 끌어내기 위한 엄마들이 학원도 많이 보내잖아요. 피아노, 뭐 태권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아이들은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저걸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주로 지금 당장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해요. 꿈이라는 거 하기보다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걸 보면서 꿈 리스트를 만들어서 평상시에 나는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걸 뭐 배워보고 싶어요. 막 했던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걸 만들었어요. 이때는 그게 아직은 만들지를 않았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가족은 없고 근데 직원은 이제 이 친구가 워낙 굉장히 개구장이에요. 엄청 말괄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형들이 있지만은 그걸 다 내가 해야지 돼. 욕심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예절이라든가 좀 안전에 대한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은 공부 싫다 그랬잖아요. 공부보다는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싫어할 수 있지. 공부를 싫어해도 한글, 수학, 산수 그 정도는 해야 나중에 직장 생활도 하고 자립을 하고 나중에는 지금 체험업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립을 하고 싶고 그래야 어느 정도 한글이나 가능해야 본인이 원하는 곳에 그래도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은 학습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욕구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친구의 장기적인 목표는 자기는 나중에 체험홈에 입주하는 게 좀 꿈이에요. 체험홈에 들어가고 싶은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우고 중간에 그 체험홈에 입주하려면 또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한다. 사회 적응 능력, 그러면 나가서 내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저희가 체험홈이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금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단기 목표를 이렇게 세웠죠. 학습 능력을 향상한다. 소그룹 활동을 통한 사회성을 향상한다. 그래서 소그룹, 왜냐면 내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우리 친구한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조금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해서 주 1회 안전과 에티켓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감정카드를 활용한 대인관계 및 에티켓 상담을 한다. 그 다음에 수학, 국어 학습을 한다. 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예절, 안전, 에티켓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사회 시설 이용을 할 때,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여가 활동을 하면서 대인관계 서로 소통하는 것도 배우고, 시설물 이용할 때의 안전 등에 대한 그런 부분의 상담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감정카드를 활용한 대인관계 에티켓을 상담을 한다. 이렇게 정했고, 책 읽기, 쓰기, 수학 학습을 하겠다. 그걸 했어요. 그 지역사회, 제가 나들이 가고 밖에 나가는 걸 많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밖에 나갈 때 안전을 좀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물론 나가기는 하지만 나가기 전에 조금 미리 준비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절이 조금 많이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계획할 때는 예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을 할 거냐, 뭐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산까지 넣어서 진행합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주요 목표가 이거는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면서 진행되는 그런 서비스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 위에 거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일부러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상담하는 거는, 감정카드를 활용해서 상담하는 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죠. 이게 여기는 빠졌어요. 요거는 조금 오류가 난 거지. 그래서 주 3회 수학과 국어 학습을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는 보면 나와 있어요. 주 1회 1년에 10번, 그러니까 월 1회 정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놔야 나중에 이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제는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해야지 돼요. 진행을 할 때는 그 하루하루의 일과를 진행을 하고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나면 매일매일의 관찰 기록지를 작성을 해요. 근데 매일매일 관찰 기록지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이용자의 생각을 저희 마음대로 꾸며내는 게 아니고 이용자가 표현하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직원이 관찰한 내용과 지원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 이용자와 직원이 뭔가를 하다 보면 조율을 해야지 되는 과정들도 있잖아요. 조율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이용자의 주요 목표를 숙지하고 지원한 내용을 맨 첫 번째 단계에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에티켓에 대한 상담을 했다 그러면은 이 이용자의 관찰 기록지의 맨 위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드러나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영화 관람을 할 때 우리 6살 아이가 영화 관람하는 거하고 20살인 성인이 영화 관람하는 거에 그 초점은 좀 다르겠죠. 아이는 그냥 엄마가 가는 대로 따라가서 그냥 영화를 보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보면 되고,
20살 뭐 벌써 초등학교만 넘어가도 혼자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까지도 기록을 해요. 영화관에 영화를 보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단 영화를 결정을 하죠. 영화를 결정을 하고 가서 티켓을 구매하고 그리고 뭐 좌석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뭐 팝콘을 살지 음료를 사든 어쨌든 그런 걸 사고 그러고 나서 영화관을 찾아가죠. 1관, 2관, 3관, 4관, 5관, 6관 몇 관에서 하는지를 찾아가고 거기 가서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자리를 또 찾죠. 자리가 뭐 A부터 뭐까지 쭉 있으니까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찾아가서 앉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끝까지 집중해서 볼지 아니면은 중간에 화장실을 간다고 나갈지 그러면 화장실을 가게 되면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티켓을 구입은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티켓을 구입해서 그 몇 강까지는 찾아갈 수 있어. 다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티켓 영화관은 참 어려운 게 티켓을 보면 영어로 자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어 글자를 보고 찾아가죠. 거기를. 근데 우리 가족들은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그림으로 인식해서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데 기록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 기록되는 그 수준 정도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이 잘 나타날 수 있게 기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거기서 또 하나는 목적에 맞는 기록이에요. 만약에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러 가죠. 근데 내가 혼자 그냥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 누구랑 친구랑 같이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가족들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친구랑 만나서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갈 때는 그 영화의 중심이 아니고 친구랑 만나는 거에 중심이 되기도 하죠. 목적이 오늘 영화를 보러 가는 건 그냥 내가 사회기술 능력 그 영화관을 이용하는 거를 익히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친구랑 뭔가를 하기 위해서인지 그거에 따라서 기록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은 나 혼자 영화를 뭘 볼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자리를 찾아갈지 하는 게 아니고 친구랑 무엇을 볼지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그냥 내 맘대로만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싫잖아요. 쟤랑 만나면은 그냥 제가 자기 혼자 뭐든 다 하려고 그래. 그럼 나는 저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우리 가족들도 다른 사람하고 뭔가를 할 때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조율할 수 있도록 그게 맞춰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기록도 거기에 맞춰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그걸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나오면 더 좋은데 어쨌든 그 목적에 맞는 기록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찰 기록을 작성을 할 때는 이런 주의할 사항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단정 짓는 표현. 이게 굉장히 인권적이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집을 부렸다. 근데 그 사람은 나름의 그게 표현인데 나는 이게 하기 싫은데 자꾸 이거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하기 싫은 걸 하라고 그러면 다 싫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하기 싫다는 표현인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저기 고집 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싫구나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집이나 뭐 거짓말 같은 그리고 부정적이고 단정 짓는 용어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위적인 단어 저희가 보면 뭔가를 가르친다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 예전에 뭐 지도한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 이용자분들을 지도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용어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지도한다, 뭐 주의를 주었다, 뭐 그런 단어는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인 단어는 피해야 되고 위협적인 단어, 뭐 샤워 안 하면 TV를 보지 못한다. 이게 생각할 때 굉장히 맥락은 똑같은데 의미가 굉장히 다르게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요. 야 샤워하러 화장실 들어갔는데 샤워를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그러면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 계속 그렇게 샤워 안 하고 있으면 TV 못 봐. 이거와 어쨌든 지금 당장 못 보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빨리 샤워를 하고 나오면 빨리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는 느끼기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위협적인 단어들 그런 단어들은 쓰면 안 되고 우리가 평상시 말할 때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받아들이는 단어가 어떤 거냐. 우리 가족들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가 이거를 빨리 하고 나면 요거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와 이거를 안 하면 이거를 못해 라고 들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느끼는 게 달라서 이거를 네가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행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네가 이거를 빨리 하고 나면 요거를 빨리 할 수 있어. 어쨌든 맥락은 똑같거든. 근데 거기에 쓰는 용어는 다르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빨리 하고 볼게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록하거나 말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문장만 늘리는 불필요한 단어는 피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혹시 그 글쓰기 책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읽은 사람. 글쓰기 책. 사회복지가 글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지만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많아요. 글 쓰는 일이. 그래서 글쓰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생각 없이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길게 쓰면 좋은 줄 알고 근데 그거를 압축해도 굉장히 의미 전달이 훨씬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단어는 피해서 관찰 기록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찰 기록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사용하는 거구나. 혹시 이거 PPT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잘 모르겠죠? 나의 예시를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좀 그냥 이따가 한꺼번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활용을 잘 사용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일지를 쓰고 나면 그거를 한 달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매일매일 일지 그 기록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달을 평가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저희가 주요 서비스라고 했던 그 내용은 우리가 이거 꼭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요 서비스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할 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렇게 드러나게 기록을 해요. 어제 제가 이걸 닫지를 못하겠네. 어제 교육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지, 내가 이거를 계획은 제대로 세운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단 좀 뒤에 한번 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용자와 직원이 제대로 조율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주요 목표를 숙지를 하고 지원한 내용을 첫 번째로 기록을 하고,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좀 드러나게, 아까도 일지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 한 달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잘 드러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매일매일 기록한 거를 한 달로 평가를 하고, 그 한 달 평가한 거를 다시 중간 6개월까지 다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1년을 다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중간 평가 회의를 하고 계획을 재조정을 해요. 아까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까 동호라는 친구랑 한 달에 한 번씩 그 감정 카드를 가지고 회의를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제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친구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진행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쭉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은 실행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나 6개월이 좀 안 됐을 때, 그럼 이걸 다시 재조정을 하자. 뭐 횟수를 조정할 수도 있고, 해보니까 이 효과가 있어. 어느 정도 달성이 됐어.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다시 계획을 재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재조정을 하는 게 이제 중간평가 회의예요. 그리고 중간평가 회의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면 이제 다시 그 과정을 기록하고 6개월, 1년이 되었을 때 평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제 조금 얘기를 했던 거라서 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열었는데, 그 예시가 지금 한글 파일로 지금 잘 보여지지가 않아서, 일단 이따가 저희 선생님한테